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든 좋은 칭찬 한마디면 2달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삶에 있어서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도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세한 조언 기다려도 되겠죠? 네, 오늘도 또 좋은 또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장돼 있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다가오는 기회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빠르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시장이 보장된 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거기에 펼쳐져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차고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그 기회를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시작합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만나보시죠. 사인사색 상담 노트 4분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해 주신 이동주 대표의 자세한 상담까지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대문구 장안동 415-10번지에 짓는 주상복합을 계약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하려는 건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 모두 만장일치로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 역세권 소형은 경기 변동에 강하다, 인접한 성동구, 개발 호재 영향권이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중랑물 재생센터 공원화, 장안평역 일대 업무 상업 개발 호재, 수요 증가 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황태현 대표는 2021년 장안평 호재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입니다. 시장 어려워질수록 역세권 입지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4분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동주 대표와 자세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대표의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도 4명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4분 모두 또 대표님까지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유도 들어볼까요? 일단 의견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역세권이고 소형이고 또 그 지역 내에서 아마 희소 가치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당분간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동주 대표까지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보보다 자세하게 알려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가 아니라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또 이번 주말부터 또 휴가 시즌이고 해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좀 이렇게 휴가 좀 편안하게 쉬시고
저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서요. 8월 9일 날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8월 9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는 이제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할 것인데요. 서울의 경우만 서울을 딱 놓고 보더라도 서울에는 무려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 25개의 구를 행정동으로 또 나누기 시작하면요. 약 한 427개의 행정동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동네에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주, 그러니까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진주를 정말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또 서울시의 정책, 또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융화를 시키고 조화를 잘 시켜서 나에게 맞는 나의 그 투자 패턴과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뜨는 지역은 어디인지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죠.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강남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네, 실거주 하면서 네. 나중에 좀 최악이 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강남이랑 가까운 곳인데 나중에는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네. 당분간 거주하다가 다른 아. 곳으로 가더라도 네. 이제 당분간 거주를 하다가 조금 세월이 네. 몇 년이라도 흘러서 조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주를 하시고 향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받은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강남하고 네. 접근성이 좋은 데로 그 지하철 구간이 좀 역세권 있는 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좀 역세권으로 알아보고 네. 계신다 하셨습니다. 대표님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네.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당분간 거주하다가 네. 그 아이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자기 집을 구해서 가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매매했을 때 예. 황금성이 좀 있는 곳으로 좀 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드님이 거주하실 거고 네, 아드님의 거주가 끝나면 네, 그걸 처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네, 그냥 처분할 때 이왕이면 조금 황금성도 좋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강남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역과의 접근성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있으셨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돈으로 아파트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가 되면 더 좋겠지만 네. 다세 투룸 같은 거 예, 예. 그런 것도 좀 황금성이 좋은 곳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금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예, 자금 이제 그 아드님이 집을 취득하는데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네, 현재 준비된 자금이 얼마예요? 한 3억 정도요. 그러니까 순수 현금만요? 예,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대안 상품을 찾으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어쨌건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서 네. 어느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어떤 물건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냐면, 네, 자, 아파트에 일단 대체 상품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뭐 주거가 꼭 뭐 아파트에만 살아야 돼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쉽게 대체 상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세대 주택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요즘은 네. 또 이제 뭐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거 유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건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3억 자금을 잘 네.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대출이 40%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3억, 실제적으로 내가 5억짜리에 40%면 2억이 대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5억 정도, 5억 언더에서만 내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기는 해요. 대신에 그 네. 단점을 잘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자고요. 예. 그럼 쉽게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러면 지역을 먼저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제 바로 네. 옆에 붙어 있는 송파가 있을 거고요. 또 예. 바로 뭐 서초도 이제 강남이고 사실 강남 3구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은 이 강남구 이 중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강남역이요. 예, 서초도 있고 송파도 있고 뭐 위쪽으로 가면은 뭐 성동도 있고 뭐 중구 일부 지역도 해당이 되고 이런 네. 지역 중에서 내가 네. 그러면 거주 일정한 기간만 예를 들어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요 정도 기간만 거주를 하고 처분을 할 때 황금성이 좀 좋은 거를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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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긴 시간에 거쳐서 변화하는 지역보다는 짧은 네. 시간 내에 변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을 조금 가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지금 딱 떠오른 데가 어디냐면 네. 방배동 일대 있죠. 방배동이요? 여기에 무슨 일을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여기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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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독주택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하기 아니고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가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잘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단독주택에 거주했던 주인이나 임차인들은 예.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얼마든지 이주를 해요. 예. 선호를 하고 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주를 했다가 자꾸 이 예. 지역 내에 이런 주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집을 매입하는 매수 수요자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1순위로 다 방배동 일대, 그러니까 내방역 어디서부터냐면 내방역부터 이수역 저기 반포역 일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거를 서초구 쪽으로 들어오신다라면은 뭐 네. 교대역이나 서초역 있죠. 예. 그것도 남부 터미널역 있잖아요. 네. 이때도 이 지역에도 주택가하고 소형 아파트가 조금 모여 있어요. 아, 예. 이런 것을 좀 같이 보시면 돼요. 대신에 네. 황금성을 노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특정 상품을 고집할 게 아니고 앞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네.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네. 지역이 활발하게 변화하면서 뭔가 자꾸 부족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지역 내에서 자꾸 부족해져야 돼요.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내 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순위로 떠오른 데가 방배동 일대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방배동도 잘못해서 이게 바로 붙어 있다거나 예를 들어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데랑 바로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네. 내방역 그쪽 해당 지역이라거나 그러면 네. 사실 다세대 주택도 다른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비싸요. 예, 예. 근데 그런 건 또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서초동의 일부 지역까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만약에 거기를 살펴봤는데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정 없다 그럴 때는 예. 툭툭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송파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송파에도 없으면 강동까지 검토해보시는 거예요. 대신 항상 포인트는 생각하신 것처럼 역세권 그리고 향후 그 지역에 들어서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주거시설. 네. 대로변에 있다거나 편의시설이 가깝다거나 이런 거겠죠? 네. 네, 이렇게 한번 아드님 거 구입해 주시면 아드님이 네. 향후 처분할 때도 굉장히 쉽게 처분하실 수가 있고 자산 증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강동구에 성내동 같은 데도 괜찮나요? 괜찮죠. 아, 예. 왜냐하면 성내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강동이지만 네. 바로 그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데잖아요. 그죠? 네. 송파 생활권이잖아요. 생활권이. 네. 이렇게 인접한 지역에 변화하는 지역도 내가 투자처 또는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방배동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짚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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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예. 고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재개발 보고 네. 저기 용산구 저기 서계동 쪽에 4세대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 은평구 쪽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그 향후 전망하고 네. 좀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용산구 서계동에 빌라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용산구 서계동 네. 96-16번지 하고요. 네. 저희 은평구 신사동 네. 29-185번지요. 아, 이렇게 두 곳을 갖고 계신데 두 곳에 거주를 하셨나요? 거주는 안 했어요. 아, 거주를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두 곳 다 각각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개발 보고 하긴 했는데. 네, 재개발을 보고 사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서계동 거를 보니까 재개발 기대하고 사신 것 같고 예. 은평구 신사동은 뭘 사신 거예요? 아, 그때 그 땅 보고 샀거든요. 그건 또 땅을 보고 샀고요. 예. 그럼 먼저 다주택이라서 일단 먼저 이제- 서계동 거부터 예, 살펴보고 신사동 한번 봐드릴게요. 예. 보니까 서계동인데 혹시 뭐 오래된 걸 사셨어요? 아니, 요번에 이제 신축할 거 이제 지금 바닥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제 토목하고 있고요. 예. 네, 그걸 사신 거네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 이거 개발 기대하고 샀어요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 얘기 잘 듣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네. 자, 여기가 서계동이에요. 서계동이고 입지로 보면은 굉장히 선호하죠. 왜냐면 용산이니까 서울역하고 예, 가깝고 예. 그죠. 근데 제가 지도를 조금 키운 이유가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키웠어요. 예. 2017년도죠. 서울시에서 이 서계동 일대에 뭘 수립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 계획 구역 그리고 자력 재생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이 특별 계획 구역이 어디냐면 이 만리제로랑 이 청파로 이 대로변 쪽 있죠. 예. 이쪽으로 약간 이게 한 5군데 정도 돼요. 예. 여기를 뭐냐면 어떻게 개발할 거냐면 여기는 서울역이 북부역세권이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예. 거기에 걸맞게 여기도 복합 개발할래 업무와 주거와 상업이 중심이 된 복합 개발할래라고 했고 나머지 이제 요 지역 일부 나머지 서계동 이 일대는 자력 재생 말 그대로 이제 주민 자체적으로 이곳을 재생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 좀 줄게요.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서계동 주민들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속상하니까 우리 재개발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실제로 빨리 진행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신축을 못하고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2017년에 수립한 서울시의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가 더 커요. 의지가 더 커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든가 사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의 특성상 매입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입 금액은 조금 많은 상태고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투자가 돼버렸어요. 왜? 여기 말고 용산은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온 청파동이라든가 더 내려간 원효라든가 아니면 뭐 후암동 일대라든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말고 투자할 곳이. 그래서 조금 미리 조금 전화를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고 최종적인 결론을 조금 내려보시고요. 제가 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다라면 갈아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다음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몇은 어떻게 돼요? 번지가? 29-185번지요. 29-185번지요? 185번지. 29-185요? 예. 이거는 땅을 보고 사셨다고 했는데 여기 건물은 뭐예요? 가중주택이요. 이건 구입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럼 예, 2011년도에 구입했어요. 2011년도에 구입하셨고요. 예. 우리가 다중주택의 성격을 조금 심도 있게 파볼 필요가 있는데 다중주택은 사실 작은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거주와 수익을 만족하는 상품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을 만족을 하려면 건물의 노후도가
노후도가 오래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따른 내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또 오래되면 오래돼서 나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럼 입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역하구의 거리는 비록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전체의 특성, 이 은평구 신사동 전체의 특성이 거쳐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지역에서 벗어나오는, 그러니까 비껴나오는 좋은 지역을 못 가는 수요자들이 자꾸 진입한다라는 그 단점이 조금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줘야 내 다중주택의 가치가 올라가 주는데 수익률이 정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 다중주택 가격도 또 마찬가지로 정체될 확률이 높고 그냥 땅값 상승률밖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후 단계 거의 2011년이면 이제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9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너무 오래되기 전에 이제 이걸 한번 갈아타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 상암 DMC 있잖아요. 이 DMC하고 조금 가까운 뭐 성산동이라든가 뭐 서교동, 망원동 이쪽 일대로 좀 갈아타시는 게 같은 다중주택을 보유하시더라도 미래 가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가격 상승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수작기나 연신내 쪽이 개발 그 영향은 없나요? 연신내가 개발된다라고 해서 아니, 응암까지 수작 내려오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신내 호재를 타고 이거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이거 정리하고 서계동 거 정리하고 한 번에 연신내에 모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만약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주셨더라면 더 나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좀 대표님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렇게 매수하기 전, 매도하기 전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상담하신 네. 분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하시기 전에 뭐 세미나에 오셔서 정보를 조금 더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상담을 하신다거나 해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할 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테마를 갖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얼마만큼 효율적인 재테크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제 세미나 시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합정역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한상담의 신샘입니다. 저희 극한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더 빠르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8181로 문자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대표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바로 타이머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재개발 지역 옆에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날 곳일까요? 재개발 지역 옆에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은 가격 상승을 한 2단계에 걸쳐서 이루는데요. 첫 번째 가격 상승을 이루는 것은 재개발 지역 이주를 할 때 네. 비슷한 주거 유형 형태로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격 상승을 한번 이루고요. 두 번째 가격 상승은 언제 이루어지고 나냐면 그 재개발 지역이 완료가 돼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가격 상승이 한번 더 올라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죠. 네. 허름한 주택가에서 굉장히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차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루니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차익을 나는 걸 노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아파트 대신해서 투자할 만한 부동산 찾고 있는데요. 여유자금 2억 원 미만입니다. 차익 실현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주시죠. 네,
차익 실현 가능한 지역이 서초구 내에서만 네. 찾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네. 서초구가 붙어 있는 곳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에는 앞서도 제가 시청자분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용 뻔하거든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다세대 주택 아니면 요즘 이제 소형 전문 아파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더 추천해달라 그러면 소형 전문 아파트를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형 전문 아파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런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고 예전으로 치면 나홀로 아파트 규모죠. 그렇지만 이게 네. 소형만 전문으로 딱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장점과 다세대의 장점을 결합했다. 그 아파트의 장점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도 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네. 역과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이런 위치에 그러니까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나고요. 또 업무타운 중심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 못지않게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거나 이런 유형의 곳들이 서초구 주변에 서초구 내에도 있어요. 서초구 내에도 있지만 서초구를 조금 벗어나면 송파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요즘은 그 방배동 쪽에도 조금 재입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길 건너서 그러니까 강 건너서죠. 강 건너서 도심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대안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성수 쌍용과 상도 더샵 1차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네, 워낙 해당 지역에서 많이 거론되는 아파트들이죠.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겠죠. 내가 재건축되거나 주변 이 지역이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 좋거나. 그럼 이때는 저 아파트 두 개는 재건축될 일은 없으니까 지역의 특성을 보면 되거든요. 네. 자, 성수동은 업무지구 중심, 상도는 주거지구 중심. 접근성은 강남 접근성, 도심 접근성이 성수, 상도는 여의도와 용산 접근성. 아무래도 접근성에서 성수가 조금 더 우세. 그리고 성수동은 지금 고급 주택가로 변화, 또 성수동 자체가 재개발 지역. 근데 상도동 자체는 이제 개발이 끝났고 주변 지역의 호재. 어쨌건 지역적으로 우세는 성수동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적 가치를 통해서 성수동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 숲 SK뷰 분양받았는데요. 앞으로 시세가 좀 어떨까요? 저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분양해서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왜냐면 이제 공원도 많고 또 천도 끼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 아파트가 가격이 한 2년 정도 사이 두고 많이 올랐을 텐데 그 오른 영향은요. 장인 뉴타운 개발에 한몫을 했습니다. 네. 장인 뉴타운 것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장인 뉴타운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장인 뉴타운과 월계동 꿈의 숲이 우이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가격 격차가 제일 적은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저렇게 좋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저걸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거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 때 제 생각에는 저걸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인 뉴타운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게 향후 더 많은 차익 실현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위 뉴타운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송정동에 66-28 다세대 주택을 2년 정도 보유하고 지금 임대 주고 있는데요. 이곳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송정동 네, 주소를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지역이요. 네. 한참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딱 이런 다세대 주택이 자 역세권도 아니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봐도 네. 비역세권인데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 개발이 무산된다. 그럼 이 다세대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빨리 처분하고 역세권을 붙이든지 아니면 도심으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보유하시는 것보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고요.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분당구 임해동 동신 3차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다시 연장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연장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역하고 아마 그러니까 임해역세권이죠, 저기가. 그 임해역에 지금 바로 또 판교역과 그 사이에 보면은 GTX 또 여기 들어설 예정이고 SRT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거기 GTX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임해역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처분하지 말고 조금 더 보유해서 지역 호재와 함께 분당의 호재도 같이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분 딱 맞추셨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극한 상담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0266-03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는 분들은 샵 8181로 문자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편한 시간대에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고민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66-0321로 전화 주시면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강서구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 30평대 하고요. 네. 그 옆에 강서 힐스테이트 4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 강서구 쪽에서 이제 좀 너무 오래 살았고 네. 더 이렇게 그렇게 유망한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용산이나 이제 여기 한국경제 TV를 제가 아주 고정하면서 즐겨 보고 있는데요. 네네. 유망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그쪽으로 좀 옮겨 타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2주택이다 보니까 세금 관련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이 네.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군요. 그냥 네. 그림의 떡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단 될지. 네, 네. 우장산 아이파크와 강서 힐스테이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네, 기간이요? 제가 처음에 화곡 2주구, 3주구 그 재건축할 때 조합원으로 있어서 네. 2주구는 이제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을 받았고 3주구는 그 강서 힐스테이트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두 곳 네. 다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또 어느 곳이 좋을지 다른 지역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보유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다 처분하고 더 유망한 지역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대표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가 좀 아프시겠다, 그죠? 네네. 이게 처음에 재건축할 때부터 갖고 계셨으면 이미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다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일시적 2주택을 벗어난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가 중과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팔더라도 지금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네. 이거 내실 용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몇 억씩 내야 돼서. 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지역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차피 이걸 처분해서 내가 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면 내 걸 잘 가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지금 둘 다 그럼 어떤 거 거주하신 거예요, 둘 중에? 아니요, 지금 둘 다 전세를 놓고 있어요. 아,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네, 제가 해외 오래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아, 자, 이제 지금 전세가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집을 또 전세에 얻고 있어요. 자, 우장산은 아까 30평이라고 그러셨죠? 네, 저기는요, 힐스테이트는 40평이에요? 48평형. 48평이요? 혹시 여기 입주해서 사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아니요, 살 생각도 있는데. 아, 그러면은요, 네. 제가 지금 방법 알려드리니까 자, 이대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장산 아이파크를 임대 등록하세요. 네네. 임대 등록하시고 힐스테이트 들어가서 2년 거주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임대 사업을 등록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장산을 등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48평 2년 거주하고 바로 처분하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임대 등록해서 임대 등록 8년만 지나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1주택이라면 그 1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2주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A라는 지역이 있고 네. 이렇게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A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 보이니까 지금 내가 이 B주택을 처분하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난 A 쫓아갈 거야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비용 내다가 A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해당 지역은 아직 마곡지구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조금 더 보유해도 무방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잘 상기하셔서 세테크를 좀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곡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저 두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가격이 형성 못한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살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 일대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기름 레미안 1차를 네. 4년째 보유 중이고요. 네. 이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유 자금이 2억 5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혹시 용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따로 이제 네. 지금 계속 투자 목적으로 노원구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계동 조 3단지라도 따로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기름 네. 뉴타운 레미안을 보유한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거주도 하셨나요? 네. 아, 거주도 하셨고 보유한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이것을 네. 매도를 하고 여유자금 2억 5천을 더해서 용산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게 맞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궁금해서. 투자 목적으로 노원을 보는 게 따로.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두 개의 옵션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해결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질문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좋네요. 네. 자, 첫 번째 의견에는 동의. 첫 번째 의견이요. 이거 처분하고 있는 돈 보태서 네. 용산 가시는 건 동의한다고요, 저도. 아. 근데 두 번째는 비동의. 아. 예, 그냥 있는 돈 갖고 노원을 투자할까? 이건 좀 비동의한다고. 왜냐하면 그 세테크 측면에서도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예, 아. 예, 그래서 용산으로 네. 가실 수 있으면 용산으로 가시고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 기름 뉴타운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여기 그 클라시아 있잖아요. 예. 클라시아가 여기서 나중에 대장 될 거예요. 네. 자, 레미안 1단지는 이미 입주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클라시아는 세대도 대단지고 역세권이고 향후 동북선 수혜도 있고 네. 그죠? 좋죠. 그 가격도 네, 여기서 제일 네. 비쌀 거고. 네. 이거를 구입해놨다가 입주 시점에 내 거 처분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여유 자금을 일단 먼저 사놓고 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자, 기름 뉴타운 말고 이 지역에는 또 무슨 뉴타운이 있어요? 장인 뉴타운 있지, 장인 뉴타운. 예. 지금 아마 레미안 정도 가격 처분하고 있는 돈 조금만 보태시면 장인 뉴타운 30평대가 가실 거예요. 네. 그럼 장인 뉴타운 30평대가 아직 그 정도 가격인 매력이 있고요. 여기가 네. 완성된 뉴타운이 아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5구역이나 7구역 지금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나중에 동북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 단지로 바뀌거든요. 예. 요거 지금 30평대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공략해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갈아타세요. 공략하고 갈아탔다가 나중에 네. 이 4구역 입주할 때 되잖아요. 예. 이거 비과세 받고 다시 요 4구역으로. 이렇게 하면 네.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과 내가 1주택을 활용한 재테크 있죠? 예, 그렇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 네. 번에 조금 대출까지 활용해서 가겠다 그러면 용산 가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용산은 네. 가시려면 지금 보유 자금 다 탈탈 털어도 안 되니까 대출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죠. 네, 그러면 그러면 용산 선생님, 뻔하잖아요. 갈 수 있는데. 예, 용산 혹시 저는 뭐 도원 삼성 레미안 거기 보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거기는 어때요? 도원 삼성 레미안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거주 하면서 기다리기 나쁘지 않고요. 네. 대출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래도 오래되면서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보다는 네. 그래도 새 아파트면서 가격이 조금 비싼 아파트 사는 게 맞아요. 용산에서는. 아. 그러면 효창공원역 앞이라든가 기존에 이 삼각지역 있는데 보면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 공략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다른 분 한 분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경기 시흥시 네. 창현지구에 네. 거기 트리플 역세권이 생긴다고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장현지구에 공공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분양받기 전이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분양받기 전에 연락을 마침 주셨습니다. 지금 네, 받아도 예. 되는지 대표님 좀 받아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A-7블럭이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블럭이요. 네네. 능곡역이 있는데 네네. 네네, 거기를 공공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자, 일단 택지지구에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다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지금 무주택이기 때문에 공공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주택 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아유, 그러면 이거 좀 청약 가점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자금 때문에 만약에 여기 선택하신 거라면 다른 데도 좀 과천 같은 데도 좀 한번 노려보시고요. 네네. 일단 여기 자체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이 시흥의 이 장현지구는 네. 향후 이 시흥시의 주거 중심지로 제일 좋을 곳이 될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신도시 개념이고, 네. 실죠? 신도시면서 시흥시라는 곳이 사실 주거지가 몇 군데 있지만 역세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역세권이 없는데 여기 이 서해선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역세권이 됐고, 이제 월곶에서 판교로 들어가는 여기 또 여기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판교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강남권을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대체 주거지로서, 물론 판교에 가시면 여기 오진 않겠지만 어쨌건 네. 주변에서 볼 때는 시흥시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거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곳에 내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지금 기회가 오신 것 같으니까요. 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네. 그냥 분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과천시는 언제쯤 분양이 있을까요? 과천시는 거기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개발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얘보다는 훨씬 늦을 거예요. 한 2, 3년 정도 늦을 건데 네네. 가점을 일단 계산해 보시고 네. 가점이 뭐 60점 이상 나오신다 그러면 네. 거기 도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공공 분양이고 거기도 공공 분양이긴 하지만 분양가 자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네. 내 보유 자금하고도 조금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탄탄한 전략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세미나는 네. 조금 길게 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휴가 기간에 조금 푹 쉬시고요. 저도 조금 마음 좀 가다듬고 정신 좀 가다듬고 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 어느 지역과 어느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고 꼼꼼하게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종두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민재 이사입니다. 자, 소액 투자 직주 근접지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소액 투자의 아주 유망 지역을 분석해보는 정보통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서초구의 소액 투자 유망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 지역은 우리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인 강남 업무타운의 한 축으로서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우선 교통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통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등의 핵심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남부 순환도로,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의 서울의 주요 간선 도로망도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교통의 최대 요충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천혜의 자연 환경인 한강과 인접을 하고 있고요. 서리풀공원이나 우면산 등의 녹지 공간도 아주 풍부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환경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한 직주 근접성과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주거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초구 중에서도 반포동과 오늘은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고속터미널 중심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을 어느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탈바꿈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신혼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반포동 지역이죠. 서울의 부촌 지도를 아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속속속 공급이 되면서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반포동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역 가치 상승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충분한 지역이 바로 반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반포동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은 또 방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배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1, 2인 가구 중심의 주거 트렌드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 방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젊은 수요층들이 주로 찾는 다세대 주택은 점차로 없어지면서 고가의 아파트들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주로 찾는 소형 주택들은 지속적으로 멸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는 수요층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없다. 아니, 이 공급 자체가 더욱더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희소 가치에 의한 가격 상승도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들의 가격 수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답게 정말 높은 시세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형의 시세가 약 20억에서 최고 한 30억까지 호가를 하고 있고요. 25평형 같은 경우에도 16억에서 최고 22억까지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향후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젊은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말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으로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수요층들이 주로 찾는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보시게 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세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5천만 원 전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포동의 뛰어난 입지 여건과 함께 방배동의 투자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입지 여건을 선택을 하신다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아주 우수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만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